안녕하세요.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야사집인 청구야담에 박문수가 박도령을 불쌍히 여겨 혼인을 주선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고픔을 참아볼 수가 없어 아버지 제사 모시려고 아껴둔 쌀을 털어 밥 한 그릇을 해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복이 터진 한 총각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여러 읍을 돌다가 날이 저물도록 밥을 얻어먹지 못해 배가 매우 고팠다. 이 집 저 집 대문 밖을 기웃거리다가 다 부서진 초가를 찾아가 주인을 불렀다. 그러자 한 17, 8살 먹어 보이는 총각이 나왔다. 그에게 밥 한 그릇만 달라고 하자 총각이 얼굴을 붉히고 한참 서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가난한 살림이라 며칠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손님께 드릴 밥이 없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박어사는 어쩔 수 없어 물 한 그릇을 청해서 마시고는 너무 배가 고파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총각은 시렁 위에 광주리 안에 있는 종이봉지를 바라보며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봉지를 들고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의 지게문 밖은 바로 안방이었다. 총각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다. 밖에 길손이 오셨는데 식사 때를 놓쳐서 밥을 청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 밥을 지을 쌀이 없으니 이 쌀로라도 밥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총각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제사 때 밥은 무엇으로 지으려느냐? 총각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사정도 절박하지만 배고픈 사람을 보고 어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총각이 말을 끝내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봉지를 받아서 밥을 지었다. 박어사는 그 말을 듣고서 무척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총각이 나오자 그 연유를 물었다. 총각이 말했다. 아니올시다. 그것은 손님이 알 것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말했다. 그럴 것이 아니다. 내가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으니 자세히 말해보아라. 총각이 대답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대강 아신다고 하시니 속일 수가 없군요. 제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낼 것이 없었는데 마침 쌀 한 대가 생겨 종이봉지에 넣어서 시렁이 광주리 안에 두었지요. 끼니를 걸으면서도 그 쌀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데 밥을 지어드릴 양식이 없어서 부득이 그 쌀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손님께서 우리 모자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박어사는 총각이 하도 착하고 모자가 사는 모습이 불쌍해서 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총각은 고령박가라고 대답했다. 이 착한 총각의 성이 자기와 종씨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사는 마음이 더욱더 짠하였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 하인이 찾아와서 밖에서 얼러대면서 말했다. 박도령, 빨리 나오시오. 그러자 총각이 대답했다. 오늘은 정말로 갈 수가 없다네. 총각이 기운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딱해 보여서 어사가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총각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 좌수대계 하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장가 보내려고 윗마을에 사는 김좌수댁 처녀에게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좌수가 욕을 당했다며 이렇게 하인을 보내 저를 데리고 가서는 매를 때리고 욕을 보입니다. 저도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그 말을 들은 어사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는 눈을 부라리며 하인에게 말했다. 여봐라. 나는 박도령의 삼촌이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식사할 동안 거기서 기다려라. 밥을 먹고 나서 하인을 따라가니 좌수라는 자가 높은 자리 위에 앉아 있었다. 박어사는 즉시 마루 위에 올라가서는 앉아서 말했다. 내 조카의 문벌이 당신보다 높지만 집이 가난한 고로 당신에게 통혼했소. 당신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거절하면 되지 않소. 그런데 왜 이렇게 매번 잡아와서 욕을 보이는 것이요? 당신이
이읍 향청의 우두머리라 그러는게요. 어사의 말에 좌수가 크게 노해 애꿎은 하인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놈아, 내가 박도령을 잡아오랬는데 어디서 정신 나간 놈을 데려와 상전을 망신시키느냐? 그러더니 좌우를 둘러보며 크게 외쳤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지 않고 흉내내는 것을 보니 고을 사또가 집장사령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냥 두었다가는 죄 없는 하인이 매를 맞겠다 싶어서 옆구리에서 마패를 꺼내서는 좌수의 옆구리에 쿡 하고 찔렀다. 마패를 본 좌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잽싸게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렸다. 죽을 죄 지었나이다. 죽을 죄 지었나이다. 박 어사가 말했다. 그대의 딸을 내 조카와 혼인시키겠느냐? 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책력을 보니 그 피가 기리리다. 혼인날은 그날로 정하고 그날 신랑은 내가 데리고 올 터이니 그대는 혼구를 갖추어 기다려라. 좌수가 말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박어사는 오늘 나가 곧바로 읍내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는 본관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무 마을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 이 읍 좌수의 여식과 혼인하기로 했다오. 잔칫날이 내일 모레라 급하게 관에서 쓰는 관대와 장엄기구 등을 좀 빌려야겠어.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나중에 보내줄 터이니 우선 수령이 대신 좀 부담해 주시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오. 고을 사또가 말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부대로 삼가 받들겠습니다. 홀린날 어사는 신랑에게 자기가 묵고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관복을 갖추어 입게 하고 자기도 위를 갖추어 뒤를 따라갔다. 좌수 집에는 장막이 하늘에 닿았고 술과 온갖 요리가 넘쳤다. 어사는 윗자리 주빈석에 앉았고 기별을 듣고 온 여러 고을에 수령이 그 옆으로 열을 지어 앉으니 집이 더욱 빛나서 좌수의 입이 귀에 붙었다. 대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어 모두 먹고 마시느라 분주한데 어사가 좌수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에 어떠하오? 내 조카가 대개 사위에 꼭 마땅하지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어야 사는 법인데 내 조카는 너무 가난하니 당신네 집에서 먹고 살 것을 좀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오? 좌수가 말했다. 하고 말고요. 당장 살림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어사는 좌수에게 문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인으로는 먼저 어사 박문수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다음으로 본관 사또와 이웃 마을의 수령들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서 마패를 눌러 찍었다. 그런 다음 다른 고을로 떠났다. 향청의 좌수는 자기 재산의 반이 날아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천하에서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조카가 자기의 사위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나그네의 배고픔을 참아볼 수가 없어 아버지 제사 모시려고 모셔둔 쌀 한 대박을 헐어 밥 한 그릇을 해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복이 터졌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은혜 갚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돕지 말고 곤궁에 빠진 사람을 보면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마땅히 구호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측은지심이라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실형은 물건을 얹어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벽에 2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입니다. 지게문은 바깥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문입니다. 통호는 혼인할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좌수는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입니다. 향청은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입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습니다. 집장사령은 관하에서 장영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입니다. 책력은 조선시대 달력입니다. 본관은 고을의 수령을 말합니다. 문기는 문건입니다.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비는 불교 용어입니다.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마음이고 비는 다른 사람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은 유교 용어입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이릅니다. 맹자에 의하면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조선시대 편자미상의 저작물 청구야담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을 몇 점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 레츠런파크의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마페 이야기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PNG 그래픽 파일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